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대한민국엔 왜 이렇게 홍기가 꽉 찬 노처녀 정신병 연이라고 해야 되나? 자라고 해야 되나? 많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 사실적이야. 사실이야. 대한민국은 정신병자가 제일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통계로 봐도 내가 옛날에 하도 많이 들고 가서 여러분 다 알 거야. 일단은 우울증 독보적인 넘버원이고, 그리고 우울증이 많다는 건 정신병자들이 많다고 봐도 무방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자율로도 이어지는 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살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게 그러면 과연 이제 정신병에 걸린 정신병 연들만의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여기에 대한 사연이기도 해. 그래갖고 DC 실베 글에 올랐던 거야. 3월 26일에 올라온 거고, 남친과 여행 더럽다 욕한 엄마 연애 다 맞고 이제 와서 노녀처 취급이라고 하는데, 이 비슷한 이야기는 사실 제 유튜브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구독자 중에서도 이 비슷한 사연으로 살다가, 근데 그분은 결혼을 했어. 이런 게 있는데, 요게 사건 반장에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사건 반장에 올라왔던 걸 우리 신초롱 기자가 픽업해왔는데, 소보미 기자와 함께 양대 산맥이지, 그치? 요새 신초롱. 소보미가 일단 원탑이긴 한데, 여기, 그대로 올라온 거야. 남친과 여행 더럽다 욕한 엄마, 연애 다 맞고 이제 노녀처 취급이라서, 여기에 대한 반응을 요약을 하자면, 사연을 요약을 하자면,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탓이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지나친 사생활 간섭이 문제였다는 거지. 그래서, 연애도 못한 30대 자녀가, 저는 자취 한 번도 못하고 쭉 부모님이랑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엄격해 성인이 되어서도 외박은커녕 저녁 8시 통금을 꼭 지켜왔다. 흔한 MT도 한번 가본 적이 없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통금을 이제 어기면, 야, 너 엄마 얘기를 뭐 쥐같이 하는 거야? 야, 이 슈앙이다. 이럴 거면 연 끊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연애는 생각도 못했고, 직장인 돼서 처음 남자친구 만났는데, 근데 엄마가 직장인 돼서도 만났는데 그 데이트 하는 걸 사진을 실시간으로 찍어서 보고하라고 하네. 이 정도면 도라이급이지, 그지? 그러다가 당일 여행을 다녀온 걸 알게 된 거야. 근데 엄마가, 야, 더러워, 내 딸이지만 이렇게 해서 빡이 친 거지. 그래서 엄마랑 fuck 하고 싸우다가 결국에 엄마는 남자친구 연락처를 안 해서 이별까지 강요를 했는데, 근데 이런 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이제 헤어지고 계속 솔로로 지내고 있는데, 야, 너 결혼 안 하니? 이런 거 30대가 되니까 닥달을 한다. 그러면서 친구들은 이제 손주 본다는데 부럽다. 나도 사회랑 여행 가고 싶다. 인데 결국에는 전부 다 막아놓고 이제 와서 노년처 취급한 엄마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는 거지. 그래서 엄마! 이거는 전부 엄마 때문이야!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집을 뛰쳐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에게 복수하기 위해 결혼은커녕 연애도 안 할 거다. 내가 이상하냐라는 거에, 여기 박지훈 변호사 누군지 알 것 같아. 약간 푸짐한 아저씨 아닌가? 그분이 그래도 엄마 때문에 더 이상 연애 않고 복수하는 감정에 결혼도 안 하는 거는 아니다. 엄마 때문에라도 더 연애하고 꼭 결혼을 해야 된다. 엄마가 그렇게 한 건 잘못이 맞지만 독립해서 본인의 삶을 살면 된다. 30살밖에 안 되네. 말이 되나라고 조언을 했는데, 요것뿐만 아니라 양지열 변호사 역시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지만 자기 인생을 포기한 건 더 황당한 거 아니냐. 복수한다고 아무나 안 만난 건 본인에겐 너무 손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요게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따님이 감정적으로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되는 게 중요하다. 나의 사랑을 찾아 떠나겠다는 자세가 훨씬 바람직하고 본다. 이렇게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거 5년 된 글 아니냐, 이제 또 쿨타임 됐냐, 5년 전에 이런 게 올라왔나? 근데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아. 그래서 헬조선은 기업도 학군도 밀집해 있어서 집 안 나가 살아도 되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 그놈의 경쟁과 열 때문에 부모가 애들한테 몰빵해서인진 몰라도 자녀에게서 독립 못하는 부모 비율이 해외보다 되게 높다. 실제로 그렇지. 거기다가 유교적 남녀관까지 소스칠 해놨으니까 진짜로 노답이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초롱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범이 못 따라간 것 같다. 소범이는 부지런하게 새벽 5시에 올리는데 초롱이는 출근하고 커피 한 잔 빨고 그 다음에 10시에 겨우 하나 올리고, 조회수 높이려면 부지런해야지. 이제 댓글도 없어서 불쌍해하고 내가 댓글 남겨주고 한다.
그래, 초롱아, 좀 열심히 좀 해라. 소보민 그래도 나름 이제 업계 탑 아니야. 갈라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지런히 활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이 조금 더 궁금해서 JTBC 사건 만장 들어봤는데, 여기 그대로 올라와 있더라고. 남친과 여행 가자, 더럽다 욕했던 엄마. 그리고 양엄보 아저씨 나와서 이제 와서 결혼하라라고 하는데, 참 나는 이 양원바 아저씨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아저씨 안 좋은 관상은 진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상학적으로 이 아저씨가 안 좋은 관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 실제로. 그래서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래갖고 나중에 나는 양원바 아저씨가 나중에 뉴스에 나온 날이 난 오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결혼하면 온갖 걸 참견하고 사위의 모든 걸 트집 잡을 여자다. 엄마랑 연을 끊을 거면 결혼하고 안 끊을 거면 결혼하지 않는 게 답이다. 이런 게 있고 여자들은 진짜 공감하겠다. 대학 다닐 때 회식 끝나면 부모가 데리고 오거나 통금 시간도 있고 근데 실제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 그리고 사위랑 여행 가고 싶다. 사위가 같이 가고 싶어 할까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런 경우도 우리 때는 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 통금 시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했고 마치 어렸을 때 뭐 강아지하고 강아지 둘이 야싸고 보면 그거 기어이 막 떼어놓으려고 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학생 때는 뭐 더더욱더 남녀교제는 꿈도 못 꾸고 그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되게 웃긴 거지. 애들 때는 학생이 야싸는 걸 죄악시하면서 출생률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건 되게 웃기잖아. 야, 나도 하도 출생률 이러다 보니까 나도 출생률이라고 했다. 출산율로 정정한다, 알았지? 그런 나라, 그리고 막 멀티방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막 야싸하고 있는 거 검거하는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말한 것도 웃기긴 한데, 근데 실제로 제 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 때 그런 거 난 좀 많이 봤어. 통금 같은 게 거의 다 기본적으로 다 있는 가정이 훨씬 많았거든. 그래서 보통 통금이 이제 대학생 되면 한 10시도 있고, 좀 늦으면 12시까지 봐주는 데도 있긴 있는데, 통금 시간이 있는데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여자들은 이제 보통 이제 딴 데로 지방으로 뜨고 싶어 하잖아, 답답해서. 근데 그거 절대로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울산에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울산대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나름 부산에 그게 되는데도. 근데 여자들이 또 이게 집을 떠나잖아. 그러면 약간 막 나가는 게 있거든. 근데 나는 여자들이 그런 식으로 한번 막 나갈 필요도 있다고 봐. 그렇게 막 나가면서 뭐 이런저런 그런 것도 하고 조그만 자취방에서 뒹굴뒹굴 뒹굴기도 해보고 뭐 다 그런 거지 뭐. 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 다 막아놓고 결국엔 애들이 다 거세가 되고 나잖아. 그 다음에 와서 왜 결혼 안 하냐고 이렇게 닭살질 하는 거 보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싶다 진짜. 그리고 저는 이거랑 약간 좀 유사한 패턴으로 딸 인생을 좀 박살내는 아줌마들 이야기를 좀 많이 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 딸을 좀 과대평가하는 거야. 자기 딸을 과대평가해서 나름 대기업 다니고 건실한 사람인데도 네가 아깝다 헤어져 이런 식으로 했다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눈에 차는 남자를 만나지 못해. 그러면 어김없이 딸은 부모한테 진짜 복수를 다짐하거든. 그런 경우 난 진짜 많이 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보고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뭐 이제 82년 세대, 우리 세대가 트러블 메이커긴 하잖아. 정신병자들도 굉장히 많고, 정신병련들은 더 많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문제는 절대로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지. 지금 자남들이 흑화된 것도 사실 낙원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란 말이야. 지금 와서는 자여들, 그런 정신병련들이 만들어낸 그런 PA식과 이런 걸 욕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맞물려 있는 것들이거든. 그런 식으로 변하게 된 것처럼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뭐 그래 환경이라는 환경은 진짜 중요하거든. 호르몬도 되게 절대적이고 환경도 되게 절대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이게 보통 애가 병신으로 크면 부모를 욕해도 된다 아니다에 대해서 난 된다라고 생각해. 물론 부모가 진짜 잘해도 애가 병신으로 큰 경우가 있긴 있지만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거든. 그래서 그 정도 일반화를 해도 된다는 관점에서 지금 그 노년처 그 정신병자들이 많아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가 부모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긴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해.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실제로 외국 같은 데 나가면 너희들은 도대체 야스를 어디서 하니 애들이 뭔 돈이 있어 그지.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친구 집에 놀러 간대.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서구권 부모님은 얘들이 뭐 하는지 뻔히 알아. 근데 모른 척 하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너희들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단 차라리 이렇게 편하게 집에서 이게 피 확실하게 해서 해라. 약간 이런 주의로 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쪽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이런 사상적인 부분들이 이상하게 꼬였잖아. 그 자본주의의 죽 같은 거랑 유기의 죽 같은 게 합쳐져갖고 생긴 이런 현상이거든. 근데 이런 걸 풀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미디어적으로 더 꼬아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부모들도 마탱이가 가는 거고, 그리고 그 마탱이 간 부모들 밑에서 딸도 똑같이 마탱이 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저런 그 정신 나간 82년생 그 또 노년차 아줌마들도 뭐 하나의 시대의 피해자가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뭐 저는 이제 와서 별로 동정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늦었어! 그래가지고 여튼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